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A. 원자의 구조 200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자고. 기억.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전자는 아니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틀렸고요. 자, 니은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말 그대로 중성인 거니까 맞는 표현.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죠. 왜? 원자는 중성이니까.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아야지만이 중성이 되거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201번 원자 구조가 잘 나와 있고요. A가 전자겠네. B가 원자 핵이 되고요. C가 양의 전하를 띠니까 C가 양성자, D가 중성자가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봐요. 1번 원자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죠. 전자하고 원자핵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A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맞는 표현. 3번 B는 원자 핵이잖아.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맞는 표현. 4번 원자 번호는 C 양성자 수에 의해 결정되죠. 양성자 수가 1개면 원자 번호 1번, 2개면 2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 양 전하를 띠는 까닭은 당연히 양성자 때문이겠네. 맞는 표현. 그 다음에 A와 C 전자하고 양성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죠. 근데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 되는 거야. 7번 C와 D의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중성이다. 말이 안 되죠. C는 양성자고 D는 중성자인데 개수가 같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8번 원자는 원자 번호와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지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가 되니까 전자수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인가요? 전자수를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원자 번호 6번인 뭐라고? 탄소 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7번이 틀린 말이죠. 202번 그림은 원자 구조가 나와 있고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A와 C의 상대적 전하량이 나와 있네. 자, A와 B는 양성자거나 중성자일 텐데 오른쪽 표에서 A가 전하를 띠잖아. 플러스로. 그러면 A가 뭐라는 거야? A가 양성자란 이야기고 B가 중성자란 이야기지. C는 전자가 되겠죠. 그럼 B는 중성자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고요. C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하를 -1을 띠겠죠. 상대적으로. 자, 문제를 보면 되네. 기억 A는 양성자가 맞고 B의 수로 원자 번호를 정하는 건 아니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하는 거니까 틀렸고, 원자에서 A, B, C가 가진 전하량 합은 0이 맞죠. 전하가 다 상쇄되어서 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네. 답은 3번입니다. 203번 표는 원자 A와 C를 구성하는 입자 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원자 A라는 거는 입자 3개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거나 중성자거나 전자거나 이거 중 한 개라는 이야기잖아. 확실한 거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는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눈에 보이잖아. 가와 다의 수가 똑같단 말이야. 6개로. 그러면 가와 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양성자거나 전자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나는 중성자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죠? 따라서 A는 가와 다가 누가 양성자인지 모르겠어. 일단 A는 양성자 6개, 전자 6개 있는 거지. 그 A는 원자번호 6번인 탄소가 되는 건 확실한 거고. 자, B도 6개 있죠. 이것도 6개 돼야 되지. 이것도 탄소야. 그런데 중성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 관계가 되는 거지. C는 7개 있으니까 이것도 7개 있어야 되겠네. 원자번호 7번 질소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됐죠?
자, 문제를 보자고요. x 더하기 y는 x가 6이고 y가 7이니까 13이 맞고, 나는 무조건 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틀렸다. 틀린 표현.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족이 아니고 같은 주기 원소죠. 같은 족이 아니고 같은 주기의 원소인 거예요. 틀렸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204번. 그림은 2, 3주기 원자 또는 이온에 뭐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냐면 전자수하고 전자분의 양성자 수의 비율이 나와 있네. 그럼 뭔지 매칭 해보자는 거고요. 전부 다 2, 3주기 원자 또는 이온이래요. 그지? 한번 해보자. 자, B를 보게 되면, 그지? 전자수분의 양성자 수의 비율이 1이다.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전자가 9개 있으면 양성자도 9개 있어야 된단 말이야. B는 뭐란 이야기야? 원자번호 9번인 플로린 원자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A를 보게 되면, 그지? 전자가 10개 있는 거거든. 전자가 10개 있어야 돼. 그지? 근데 비율이 1.2가 나오려면 양성자가 12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전자가 10개, 양성자 12개. 원래 전자가 12개 있었는데 전자 2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란 이야기야? 원자 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인데 이놈이 이온된 거지. 전자를 2개 버린 거니까 2 플러스 이걸 찾으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C를 보자고요. C는 전자가 10개야. 전자가 10개인데 양성자 8개 있는 거네. 왜? 비율이 0.8인 거니까. 그러니까 양성자가 8개 있다는 거는 원자 번호 8번인데 전자 2개가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C는 뭐란 이야기야? 산화이온이라는 이야기지. 8번. D는 비율이 1이죠. 11개 있죠. 그럼 11개 있는 거니까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원자라는 이야기가 되죠. D가. 다 찾았다. 그럼 문제를 풀면 되겠네. 기호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를 보면 되죠. 누가 제일 크냐면 A가 12번이니까 A가 제일 큰 게 맞죠. 그 다음에 B와 D. B가 플로린이고 D가 나트륨이면 같은 족 원소가 아니잖아. 그지? 플로린은 17족 원소고 나트륨 1족 원소니까 당연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수가 없는 거지. 같은 족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C를 보면 C가 산화이온이거든. 산화이온은 전자 2개를 얻어서 음이온된 게 맞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B. 원자의 전자 배치. 그림은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 보자마자 양성자 8개 있다는 이야기잖아. 뭐란 이야기야? 원자 번호 8번이라는 이야기지. 8번이 뭔가요, 친구들? 산소가 되겠죠. 산소 원자 맞고요. 산소는 2주기 16쪽이 맞아. 자, 주기율표는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산소가 주기율표에 어디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몰라도 껍질이 2개잖아.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맞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으니까 16쪽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림 보고도. 근데 주기율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맞는 표현이야? 그럼 디귿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6개 맞죠? 셌잖아 방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다는 이야기. 그래 다 맞죠? 기흥,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206번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보자는 거야.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게 아니고 껍질수가 같은 거죠.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가 같은 거니까 틀린 거고요. 2번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잖아요. 반대로 돼 있네. 틀렸네. 두 개가 반대야 지금. 3번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지는 게 맞죠.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있을 거 아니야. 궤도가 계속. 그러면 원자 핵에서 가까운 궤도,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씀드릴게.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아. 다시 말하면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그래. 그러니까 전자를 채울 때는
첫 번째 껍질부터 전자를 채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를 채운다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에너지가 낮아야지 안정하거든. 꼭 기억하세요. 자, 에너지 준위란 표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4번 원자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게 아니고 낮다고. 그지? 원자 핵이 가까우면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무조건 낮다는 이야기야. 꼭 기억하시라고. 5번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항상 8이 아니죠. 당연히 갈수록 껍질이 커질 거니까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가 맥시멈 채워질 거고 두 번째는 8개가 채워질 거고 이까지만 물어보는 게 통합과학이고 세 번째는 더 많이 들어가거든. 18개 들어간단 말이야. 네 번째는 32개가 들어간다고. 근데 이건 몰라도 되죠. 두 번째 껍질까지만 통합과학에서 다룰 거니까. 그래서 8개만 들어간 게 아니야. 옥텟 규칙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야. 묻는 거는 껍질에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냐고. 점점 많이 들어가. 궤도가 커지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뭘 오해하지 마시냐면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팅되는 거지. 그치? 혹시 오개념 때문에 애들 힘들어할까봐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전자는. 그래서 3번 일단 답이 맞는 게 맞죠. 207번. 그림은 나트륨 원자 핵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자, 나트륨이라는 거는 원자 번호 몇 번인가? 11번이죠. 이게 플러스 11개 있으니까. 그럼 전자도 11개가 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2개를 잡아놓죠.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잡아놓으면 되고요. 마지막에 전자가 1개 돌고 있으면 되겠네. 자, 전자가 채워진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원소 맞고, 그 다음에 2번 나트륨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가 맞죠.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원자과 전자수가 되는 거잖아. 맞는 표현. 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 4번 전자들은 원자 핵에서 먼 데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첫 번째부터 채워지는 거야. 왜? 에너지가 낮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맞죠? 전자는 총 11개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 어렵지 않죠? 208번 그림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어요. 자, A는 원자 번호 9번이죠.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9개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B는 17개 있잖아.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의 원자 배치. 그러니까 외우자는 이야기야. 20번까지는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등급을 받지. 그 정도 암기 못하면 점수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1번 A는 플로린 2주기 맞고 B는 염소 3주기 맞아. 주기율표 위치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주기율표의 같은 가로줄이 아니고 가로줄은 주기란 이야기잖아. 세로줄이 같은 거야. 같은 족 원소거든. 할로젠이잖아. 틀렸어. 가로줄이 아니고 세로줄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A와 B는 전부 다 할로젠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 쉽죠. F도 플로린화 이온, 염소도 염화이온 되는 거잖아.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둘 다 기체 상태 맞죠. F는 F2 분자로 Cl은 Cl2 분자. 둘 다 기체가 맞다고. 이것도 외우셔야 돼. 상태를. 그 다음에 A2 플로린 기체, 염소 기체는 반응을 매우 잘해서 수소와도 반응을 잘하고 금속과도 반응을 매우 잘해요. 이건 앞에서 배운 내용이잖아.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할 때. 자, 반응성 누가 큰데?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플로린이 더 크다고. 그래서 A2가 B2보다 큰 게 맞단 말이야. 자, A는 플로린이잖아. 플로린은 충치 예방 치약에 들어있는 게 맞고 불소가 들어있는 거니까. B는 염소니까 소독에 쓰죠. 수돗물 소독이거나 수영장 소독에 쓰는 게 염소 기체거든. 맞는 거야. 따라서
2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209번 질소 원자와 마그네슘 원자의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그려보자는 이야기야.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인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인 거야. 그럼 질소는 원자 핵안에 양성자가 7개가 들어있다 쓰시면 되고 첫 번째 껍질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그리시면 돼.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마리를 채우면 되고요. 그지? 총 7개의 전자를 채워야 되니까 두 번째 전자를 이렇게 5마리를 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마그네슘을 그려보자고. 자, 원자 핵에 양성자가 12개가 있고요. 첫 번째 껍질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그려주시고 세 번째 껍질까지 그려주시면 오케이. 자, 전자를 12개 채우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전자를 2개 그려주시고 두 번째 전자를 8마리를 이쁘게 그려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마리. 그럼 10개 채운 게 맞지?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2마리를 채우게 되면 이게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210번 그림은 A와 C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 자, A라는 놈은 원자 번호 7번인 거니까 7번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 B는 원자 번호 13번인 거니까 13번 알루미늄 원자의 전자 배치, C는 양성자 15개잖아. 원자 번호 15번 인의 전자 배치야. 됐나요? 자, 문제를 보자고요.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는 표현이죠. 왜냐면 같은 족이거든. 둘 다 몇 족 원소냐면 15족 원소란 말이야. 여기 질소가 있으면 같은 족 아래에 인이 있는 거야.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둘 다 15족이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족이 아니야. 그지? 13족의 위치에 여기 알루미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족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제일 큰 거는 그지? B가 될 수가 없어. B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3개밖에 없잖아. 3개. 13족 3개 있고요. 나머지 인과 질소가 5개 있는 거지. 틀렸다. 그 다음에 A와 C는 비금속 맞죠? 질소하고 E는 비금속이 맞고요. B는 알루미늄은 금속이 맞아. 이건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릴이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211번 표는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가 나와 있고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찾으라는 거는 같은 족의 원소를 찾으라는 거야. 위치를 대략 보게 되면 리튬이 여기 있으면 바로 밑에 나트륨이 있고 한 칸 띄어서 알루미늄 있죠. 여기 헬륨이 있는 위치네. 그러면 이게 1족 원소가 되고요. 이게 13족 원소가 되고 헬륨은 18족 원소가 되는 거니까 같은 위치에 뭐가 있다? 리튬과 나트륨이 있다. 성질 비슷한 건 누구다? 리튬하고 나트륨이다. 왜? 같은 족이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거야. 아주 간단한 문제죠. 212번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원소를 매칭해 보자고. A가 수소고요. B가 리튬, C가 나트륨이고 D가 염소, E가 아르곤인 거야. 됐지? 자, 문제를 보자고요. 기호 A, B,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 그렇진 않지. 왜? 수소는 비금속이거든. B와 C가 비슷한 거야. 조심하세요. 수소는 예외죠.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알칼리 금속이 아닌 거야. 틀린 표현이고요. CDE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당연히 같다는 이야기야. 같은 주기잖아. 디귿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E가 아니지. 자, 원자과 전자수라는 거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를 세는 거거든. 18조 원소는 꽉 차 있거든. 꽉 차 있어서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없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돼? 빵개가 0개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제일 많은 건 D가 되죠. 7개니까. 그래서 틀린 거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니은만 답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213번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요. 우리 뭘 찾는 거야? 옳은 것을 2개만 찾으면 돼요. 1번 베릴륨과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수 같을 수가 없죠.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 2개고 플로린 7개잖아.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거는 아르곤이 맞죠. 제일 뒤에 있잖아. 맞는 표현. 3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개라는 거는 2주기 원소 찾으라는 거잖아. 2주기 원소는 베릴륨과 플로린 2가지가 되는 거네. 틀렸다. 그 다음에 베릴륨과 나트륨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죠. 왜? 베릴륨도 금속이고 나트륨도 금속이니까. 그래서 맞는 거야. 자, 금속을 구분하는 거는 여기 베이비 라인이죠. 알루미늄 여기 있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위치가 왼쪽이 금속이고요. 외우셔야 돼요. 이쪽이 다 비금속입니다. 베이비, 이 베이비, 알루미늄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게 맞는 표현이고. 5번 플로린, 황, 아르곤은 비금속 원소는 맞죠. 근데 아르곤은 절대 이온이 안 된단 말이야. 안정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음이온 되는 건 맞는데 아르곤은 되지 않죠. 그게 틀린 거다. 따라서 2번하고 4번이 답이 돼요. 214번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거야. 그러면 A와 B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껍질수가 똑같죠. 공통점은 껍질수가 같다.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 같다. 근데 차이점은 족이 다르잖아. 그래서 뭐가 다른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다른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215번. 다음은 원자 A와 E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A와 E를 밑줄 친 부분에 매칭하라 문제가 되지. 일단은 A, B, C는 금속이래요.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건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A, B, C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D, E가 존재해야 돼. 근데 단서가 한 개 더 있죠. B의 원자과 전자 한 개라는 거는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놈이 돼야 된다는 건 단서를 준 거지. 그럼 나머지 2개의 A와 C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조건 한 개 더 있네. A와 D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의 합은 7이 나와야 돼. 그럼 주기 합이 7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7이 나오려면 4 더하기 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4가 뭐가 되는 거야? 껍질 4개짜리가 A가 되겠지. 이게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D가 돼야지만이 합이 7이 나오는 거야. 다 찾았죠? 그럼 이게 C가 되겠고요. 이게 E가 되겠네. 다 찾은 거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ADE의 원자과 전자수를 다 더하라고. A는 원자과 전자가 2개고 더하기 D는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고 E는 18쪽 비활성 기체니까 원자과 전자가 없죠. 빵개가 되는 거다. 빵개. 합은 몇 개? 9개가 답이 되겠죠. 재밌는 문제네. 216번. 자, 다음은 원자 A와 D엔 자료가 나와 있고 현재 A와 D가 주기율표 상에서 B급진 부분의 한계라는 거니까 매칭하라는 거야. 봅시다. 조건을. 자, A와 B는 같은 족 원소라는 거니까 여기서 A, B가 발생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둘 중에 A거나 B가 있다는 소리가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D와 C는 왼쪽에 여기 D와 C가 있는 건 확실한 건데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D가 C보다 원자 번호가 크대요. 그럼 무조건 이놈이 D가 되고 이놈이 C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한 개 더 있죠. B와 D는 껍질 수가 다르대. 그럼 B와 D는 주기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D가 여기 있으니까 B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A가 되겠네. 다 찾았다. 자, 문제를 풀면 되죠.
원자 번호 누가 제일 큰 거야? A가 가장 크지. 맞는 표현.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주기가 맞죠. 맞는 표현. 마지막 A와 T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각조의 같은 주기니까 맞는 표현. 다 맞네.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퍼즐 맞추기 같은 문제죠. 217번. 그림은 원자 A와 D의 원자가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그러니까 주기수가 표시된 거네. 보자고. 자, A는 원자과 전자가 빵개고 18쪽이란 이야기지. 껍질이 한 개라는 거니까 1주기 18쪽 뭐란 이야기야? A가 헬륨이란 이야기죠. 이거 찾는 문제야. B는 원자과 전자 한 개라는 거니까 1쪽 원소인데 2주기 1쪽인 거니까 B는 리튬이 되겠고 2주기 1쪽 위치 아시죠 친구들? C는 원자과 전자 6개 16쪽이란 이야기고 2주기 16쪽인 거니까 산소 원자가 되겠고 D는 원자과 전자 7개 17쪽인데 3주기 17쪽이잖아. D는 염소가 되겠다. 됐죠? 자, 원자 번호를 쓰게 되면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산소는 8번, 염소는 17번이 되는 거예요.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옳은 걸 찾아보자고. 1번 A의 양성자 수는 헬륨이잖아. 원자번호 2번이니까 두 개가 맞아. 1번이 답이네. 답은 되게 쉽네요. 2번 A와 B는 자, A는 비금속이고 B는 금속이잖아. 틀린 거야. 헬륨은 비금속 원소야. 3번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수가 없죠. 다른 쪽 원소인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C와 D는 이거 두 개 양성자 수비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8대 17이 나와야 돼.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 염소죠. D의 수소 화합물가 뭐란 이야기야? 염화수소란 이야기죠. 이거 물에 녹이자 뭐가 된다고? 염산이 되는 거잖아.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을 된다. 산성을 띠게 되죠. 틀렸다. 답은 쉬워요. 답은 1번입니다. 218번 표는 원자 번호 20번 이하인 원자 A와 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럼 조건으로 원자를 매칭하라는 거잖아. 봅시다. A를 보게 되면 주기율표의 족번호가 2족이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란 이야기지. 그러면 이게 두 개란 이야기야. 근데 비율이 2분의 1 나오려면 당연히 껍질이 몇 개? 4개가 돼야 돼. 그러면 껍질 4개의 2족 원소가 뭐겠니 친구들? 바로 칼슘인 건 아시겠니? 원자번호 20번 칼슘인 거야. 이걸 바로 찾아내야 돼. 20번까지 순서를 외우시고 위치도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되죠? 자, B를 보자고. 자, B는 족이 16족이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라는 얘기거든? 근데 비율이 2가 나오려면 껍질이 3개가 돼야 되겠지. 그럼 3주기 16쪽이잖아. 3주기 16쪽의 원소가 뭔데 친구들? 바로 황이야. 원자번호 16번. 이거 되나요 친구들? 자, 주기율표 찾아보세요 한번 위치를. C를 보자고요. 자, C는 자 비율이 2분의 3이거든. 그러면 이놈이 2주기의 원자가 3개라면 2주기의 13족이 되겠지. 2주기의 13족은 붕소가 되는 거야. 그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5번이죠. 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놈이 3주기가 될 수 없죠. 3이 되면 비율이 이게 분수가 나오잖아. 원자과 전자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4가 되면 얼마가 돼? 6이 되거든? 그럼 4주기 16쪽이 우리가 배우지 않죠. 그러니까 20번 이상이 되는 거잖아. 안 된다는 이야기야. 무조건 2주기 원소에 원자과 전자 3개 있는 붕소밖에 될 수가 없지. 족이 몇 족이라고? 이게 13족 원소가 되는 거야. 자,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이제 봅시다. 양성자 수 누가 제일 큰 거야? 칼슘이 제일 크죠. 20개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B는 황이죠. B는 몇 주기 원소야? 황은 3주기 원소인 거야. 틀렸다.
자, 기역은 3이 아니고 13족이잖아. 족 번호니까 13이 들어가야 돼. 13 틀렸다. 그래서 기역만 답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약간 어렵죠, 이거는. 219번. 그림은 같은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 이동이죠. 칼을 보면 전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고요. 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자, 에너지라는 거는 밑에가 안정, 위에가 불안정하거든. 에너지가 밑에가 더 낮단 말이야. 그러면 올라가려면, 올라간 걸 우리가 들떴다 그래서 들뜬 상태라 그러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고요.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자, 첫 번째 껍질로. 그럼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러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한다? 외부로 방출해야 된다고. 뭐 그런 그림이에요. 문제를 보자고. 기역, 가에서 이동한 전자는, 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이동한 전자는 이동 전보다 에너지가 높아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커지는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간격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죠.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때 나온 스펙트럼이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맞는 표현이야. 하면 누가 더 안정해? 당연히 전자는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안정한 거야. 에너지 준위가 낮을수록 안정하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훨씬 안정하지. 밑에 있으니까 전자가.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